자, 이참수에서 첫 번째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였고, 이제는 최대 최소. 자, 봐라. 일단 이참수는 개형이 몇 개다? 몇 개? 두 개. 어떻게 세 개야? 첫 번째, 무슨 뭐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또 하나는 아래로 볼록. 맞니? 그러면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건 y는 a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음수. 음수. 아래로 볼록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건 그냥 기본 개형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최대 최소잖아. 맞지? 자, 갑시다. 일로 빼자. 자,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는 최대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최소값은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자, 그러면 갑시다.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꼭지점에서 가질 거야.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안 가질 거야. 맞지? 자, 똑같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는 최대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질 거야. 최소값을 가져, 안 가져? 어디서?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서의 자, 제일 중요한 건 얘가 a, b래. 얘도 a, b라고 제가 잠깐 써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이 a, b야. 그럼 최대값을 꼭지점에서 갖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a야, b야? b지. 자, 되게 당연한 건데도 너네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이 값은 무슨 값이야? y값이야. 즉 무슨 값이야? 함수값이야. 함수값. 알겠니?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모든 값들은 y에 대한 값인 건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지금 일반적으로 이차 함수가 주어지면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만,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만 존재를 할 거고 어느 지점에서? 꼭지점에서. 그리고 정확히는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그 값이 된다. 이해되겠니?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뭐 문제가 쉽겠지만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무슨 최대 최소를 구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제한된 범위를 주어질 텐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딱 있다고 치자. 꼭지점이 a, b래. 그러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잖아. 맞아? 그 제한된 범위의 종류는 크게 몇 개겠어? 몇 개? 세 개겠지. 어떻게? 첫 번째 뭐야? 뭐겠어? 제한된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해, 안 해? 안 해. 안 하는데 심지어 왼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제한될 수도 있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자, 제한된 범위를 내가 이제 이렇게 써볼게.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제한된 범위 자체가 꼭지점보다도 더 왼쪽에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어? 두 번째 뭐겠어? 제한된 범위에 누가 포함이 돼? 꼭지점이 포함이 될 때. 즉 제한된 범위 사이로 누가 꼭지점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때. 이해되겠니? 그럼 세 번째는 뭐겠니?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누구보다? 아니, 더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 세 가지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저 노란색처럼 자,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될 뿐더러 그 왼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가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일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최대값은 뭘 집어넣었을 때야? 뭐라고? 알파, 즉 최대값은 F 알파가 될 거야. 맞니? 최소값은 뭘 집어넣었을 때야? F 베타가 되겠지. 맞아?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지금 논하고 있는 값은 전부 무슨 값이라 했어? 함수 값이라 했지. 그러면 어떻게? 그냥 높낮이가 위에 있으면 큰 값이고 밑에 있으면 낮은 값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알파에 대한 함수 값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최대인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자, 두 번째. 3번부터 봅시다.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범위가 더 오른쪽에 있대.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이 뭐야? F? 베타야. 왜? 여기가 시작점인 알파일 거고 여기가 도착 지점인 베타일 거니까. 맞아? 그러면 최소값은 뭐야? F. 알파겠지. 이해되겠니? 맞아. 자, 이제 뭐 제한된 범위에 누가 꼭지점이 포함이 돼야 안 돼? 되는 경우를 봐야 되잖아. 맞니? 근데 얘는 우리가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봅시다. 다시 한번 간다.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쳐.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내가 꼭지점 A,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첫 번째.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니?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아니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뭐? 최대값이 F 뭐야? 뭐야? 알파야. 맞지? 자, 이 상태에서 최대값이 뭐야? 베타야. 맞지? 최소값은 뭐야? 뭐야? FA지. 그리고 그 값이 B인 거잖아. 맞아? 여기서의 최소값은 뭐야? FA고 그게 뭐야? B인 거잖아.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자, 잘 봐. 아래로 볼록은 일단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크게 보자면 사실 총 4개로 봐야 돼. 오케이? 뭐냐? 제일 먼저 볼 거는 꼭지점이라는 게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야. 알겠어? 안 됐다 쳐. 그러면 제한된 범위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맞아? 값이라는 건 함수값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을수록 큰 거고 밑에 있을수록 작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안 됐어. 그러면 사실 되게 쉬운 겁니다. 왜? 위로 갈수록 최대, 아래로 갈수록 최소인 거니까. 맞아?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이 됐다라고 쳐. 그러면 자, 다시 저 앞으로 가봐.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무조건 무슨 값은 가져? 모든 범위에서 최소값을 갖잖아. 그러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 있는 모든 함수값 중에 꼭지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으면 최소값은 이미 그냥 결정이 돼서 고정값이야. 이거 이해되겠니? 근데 문제가 누구야? 최대지. 왜?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냥 꼭지점을 포함한다라고 하기에는 명확하게 다른 값이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해? 집어넣어서 봐도 되겠지만 굳이 할 때마다 귀찮게 집어넣지 말고 뭘 보라는 거야? 뭘 봐? 잘 보세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함수값이 커져 작아져. 아래로 볼록일 때 꼭지점에서 멀리 갈수록 점점 값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지. 꼭지점으로부터 점이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점점 커져 작아져.
커지지. 맞아?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후보군이 누구야? 후보가 누구야? 후보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후보군은 몇 개? 3개야. 뭐? 꼭지점. 꼭지점의 y좌표. 맞아? 그리고 누구야? 경계값의 함수값. 어차피 이 셋 중에 하나가 최대고 셋 중에 하나가 최소야. 저 3개를 제외한 다른 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일은 없어 그냥. 알겠니? 그래서 막말로 그냥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막 이런 거 논하기 싫어. 그럼 어떡해?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 줄 거 아니야. 1에서 3까지 이런 거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를 안 읽고 그냥 F알파, F베타 꼭지점 구해놓고 제일 큰 놈이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해도 상관없다고요. 이해되겠니? 근데 거기서 조금씩 헷갈리게 해주려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꼭지점을 제한된 범위에 안에 넣을 때도 있고 바깥에 넣을 때도 있고 그런 건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후보군은 3개야. 알겠니? 그럼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파악해 줄 건 누구야? 이 값을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가 1번 뭐부터 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건 뭐다? 뭐? 꼭지점이 어디에? 알겠으면 안 되지. 이게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거 파악부터 하자고요. 알겠지? 왜? 포함이 됐어. 그럼 우리 값 몇 개 구해? 3개 구해. 이거.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무조건. 포함이 됐는지 봤더니 포함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2개만 구해. 그래서 큰 놈이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겠니? 알겠어?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알겠니? 근데 굳이 최대 포함이 됐을 때 F알파와 F베타를 둘 다 구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질수록 점점 더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커져 작아져. 커지지. 자, 이렇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이따 문제를 풀 때 확인하면 되겠지만 자, 잘 봐. 이런 거야. 이렇게 2차 함수를 줬어.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리고서 제한된 범위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됐대.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하라고요? 뭐부터 파악하라고? 꼭지점이 몇 콤마 몇? 0부터 3까지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x가 0부터 3까지고 꼭지점 1,5야.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값 몇 개 존재한다고? 값 몇 개 계산하라고? 3개 하라고. 뭐? 꼭지점 얼마? 5. 그리고 경계값의 함수값 F0 얼마? 6. 그리고 F3 얼마야? 9.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다 보고서 제일 작은 값 누구? 꼭지점 최소값. 제일 큰 거 누구? 9. 이렇게 하잖아. 맞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내가 이거를 굳이 계산을 안 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 계산 안 하면 더 좋은 거잖아. 맞아?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자고.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1,5야. 그러면 1을 기준으로 0이 더 멀어? 3이 더 멀어? 그럼 무조건 3이 최대인 거라고.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올라갈 거니까. 계산을 조금 최대한 좀 줄이라고요. 이해되겠니?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건 해야 돼. 이걸 안 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이거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바꾸고 보는 거야. 그리고 포함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 포함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 더 멀리 갈수록 커지겠지. 이해되겠니?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계산하시면 돼. 포함이 안 될 때는. 근데 만약에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굳이 3개를 다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꼭지점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뭐 해? 꼭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만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X로. 이해되겠니? 자, 이게 됐으면 위로 볼록은 그냥 반대로 가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자, 위로 볼록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어. 꼭지점이라고 해. 얘도 범위 몇 개로 나눈다고요? 3개로 어떻게? 제한된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을 안 하면서 어디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이 될 때 안 될 때? 될 때.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는데 범위가 오른쪽에 있을 때. 얘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도 똑같다고요. 포함이 안 됐으면 어차피 F알파, F베타 둘 중에 하나가 최대 최소니까 계산하시면 돼. 알겠니? 다만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어떻게 누가 최대인지 누가 최소인지는 주어진 범위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예시를 보면 y는 마이너스 x 빼기 2 제곱 플러스 8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제한된 범위가 뭐 할까? 뭐 0부터 뭐 10이라고 쳐. 오케이? 그러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제한된 범위에 포함돼 안 돼? 돼. 그러면 최대값은 이미 고정이야. 얼마로? 8로 고정이잖아. 맞아? 꼭지점보다 큰 함수값은 존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최소값은 F0 아니면 F10일 거니까 둘 다 계산해서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게 0이야 10이야? 10이야. 그럼 누가 최소야? 당연히 F10이 최소라고. 알겠냐고.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더 내려갈 거 아니야.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이 계산 3개 하고 있지 말고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알겠니? 자, 2차 함수는 사실 개념 설명보다 이제 문제 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 9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됐니? 제한된 범위가 뭐래? 0부터 2까지야. 그리고 함수식이 뭐야?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최대값이 얼마래? 얼마? 6이래. 최소값이 얼마래? 얼마? 0이래. 맞아? 그랬을 때 b 빼기 a를 구하란다. 대신에 뭘 줬어? 단 a는 뭐보다?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한 번만 더 치면 나도 치러 가겠다.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 그지? 꼭지점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 그치? 얘 위치만 보면 돼.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의 범위가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2보다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 맞아 아니야? 맞냐고 아니냐고. 그러면 제한된 범위를 보시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야.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어? 되어 있어?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야? 뭐라고? 아까 내가 계속 말했지. 얘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꼭지점이 있어. 제한된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지금 꼭지점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 여기가 0이고 얘가 2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야? x에 뭐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야? 0. x에 뭐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야? 2지.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얼마야?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b.
최대값이 얼마래? 6. 그럼 b가 6이라는 거 아니야? 뭐 집어넣어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야? 최소가 얼만데? 0. 그럼 나와 안 나와? 알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개형 파악하고 꼭지점 기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포함됐냐 이거 본 다음에 멀수록 최대. 이해되겠어? 알겠지? 자,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할 수 있을 거고요. 대표 10번 가서 별표를 또한 10개 쳐라.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이상할 정도로 너네가 헷갈려 해서 얘는 꼭 필기를 하셔야 돼. 8번은 이번에 숙제도 8번은 빼고 할 거야. 다 끝나고 8번만 따로 해줄게. 자, 대표 10 보세요. 식 뭐라고 돼 있니? 자, 필기 잘해라 얘들아. 자, 갑니다. 누가 봐도 뭐 해야겠어? 치환. 자, 어쨌든 너네가 공수원을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기억이 나면 다행인 거고 기억이 안 나면 그래도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할 때보단 이해가 될 겁니다. 얘 뭘로 치환해? A로 해줄게. 자, 얘 A로 하면 식이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이야. 자, 내가 치환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 있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범위 설정하시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내가 a라고 했어. 그럼 잘 봐.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지. 그러면 꼭지점이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자, 얘만 보자는 거야. 얘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얼마야? x에 뭐 집어넣었을 때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최소값이 무슨 점이야? 집중해라 얘들아. 응?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최소값이다. 이런 것도 대답을 못하시면 문제 못 풉니다 이거. 오케이? 아래로 볼록이잖아.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돼 안 돼? 되겠지? 그럼 최소야 최대야 꼭지점은? 최소지.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야? 2잖아. 맞아? 맞지? 자, 이제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일 넣고 2 넣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꼭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올라갈 거 아니야. 얘 x는 1이 꼭지점이지. 자, 마일하고 2 중에 1이랑 누가 더 멀어? 마일부터 1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 2 떨어져 있고 1부터 2까지는. 그러니까 얘가 더 멀잖아. 그러니까 f-1이 더 클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이거 얼마야? 4겠지.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왔다라는 건 범위가 나온 거잖아.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가 A고 4고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가 2래. 그러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2부터 4까지겠지. 그러니까 최소 최대가 2, 4인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차 함수가 어떻게 돼? 식도 변하고 제한된 범위도 변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이차 함수를 푸셔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여태까지 방정식 풀 때처럼 그냥 똑같아 보이는 거 뭐 해? 치환하고 대충 그냥 뭐 근해 공식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치환을 했으면 범위도 바뀌어줘야 돼. 그러면 치환한 놈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걸 한번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또 해야 되는 건 거야. 이해되겠지? 아시겠어? 얘는 처음 할 때는 복잡해서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라 천천히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치환을 했어.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 최대 최소가 나왔다라는 말이 곧 요놈의 범위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이제 원래 식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또 갑시다. 뭘 하든지 간에 일단 표준형은 해야 된다. 어떻게 돼? a 빼기 2의 제곱. 이번에 얼마를 빼? 딱 빼줘야 되지. 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2,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는 제한된 범위가 마일부터 2가 아니라 2부터 4잖아. 그치? 그러면 이 a에 대한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여기에 포함이 돼, 안 돼? 되겠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요 놈의 소야 최대야 꼭지점이 소겠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되겠니? 최대는 뭐겠어? 최대는 뭐겠어? A에 뭐 집어넣어? 4 집어넣은 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4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돼? 어떻게 됐니?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뭐부터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치환하시라고요. 알겠지? 치환을 하면 어떻게 해? 치환하고 나서 드립다 풀려고 하지 말고 치환된 식에 대해서 범위부터 가져와야 된다고. 이거 되겠니? 맞아, 아니야? 그러면 치환을 누굴 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했지.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a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 했고 그 다음에 쟤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우리는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a에 대한 최대랑 최소를 구해, 안 구해? 구해야겠지. 자, 요 a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1,2야. 그러면 1,2라고 하는 건 여기에 포함이 돼, 안 돼? 돼, 안 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됐으니까 얘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야? 2고 최대값은 어떻게? 마일 아니면 2를 넣었을 때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마일이랑 2 중에 1이랑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누구야?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일을 넣었더니 얼마야? 6이구나. 뭐 이거 어쨌든 계산은 다시 해보시면 되고. 이해되겠니? 그러면 A의 범위가 뭐로 바뀌겠어? 2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겠지. 그러면 자, 이제 얘는 우리가 A에 대한 2차 함수로 내려와서 어떻게? 치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놈에 대한 범위로 다시 재설정을 한 거잖아. 이해되겠니?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표준형으로 바꾸고 나서 뭐 해?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있냐 없냐 무조건 이게 1순위인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선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마 3이야. 얘가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제한된 범위에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은 누구여야 돼? 누구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돼. 최대값은 누구야? A에 뭐 집어넣었을 때? 6. 6 집어넣으면 얼마야? 10. 맞아? 6 집어넣으면 얼마야? 얼마야? 13. 그럼 뭐 최대가 13인 거고 두 개를 이제 뭐 하래? 더하면 뭐 4번 이렇게 되겠지. 알겠니? 치환을 하면 범위도 같이 바뀐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11번. 자, xy가 실수일 때 식이 뭐라고 돼 있니? 2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8이다. 자, 얘는 조금 독특한 유형이라서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를 보시면 돼. 자, 잘 봐라. 우리가 여태까지 최대 최소를 하는 거는 뭐였어? 2차 함수였지. 함수의 정의가 뭐야? 함수의 정의가 뭐야? 그거는 그냥 1차 함수고요.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너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렇게 말 나오시면 안 되고. 함수의 정의가 뭐야? 뭐야?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변하는 거잖아. 맞지? x 하나 탁 집어넣으면 그에 대한 y값이 탁 튀어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y는 몇 x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y는 몇 x 꼴이 아니야. 둘 다 2차식이고 한쪽으로 다 합쳐져 있잖아.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뭐 해? 뭐?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가져오고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맞지?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자, 뜬금없이 x, y는 실수다. 굳이 말을 안 해줘도 난 실수로 풀 건데 얘를 이렇게 언급을 해준 이유는 x, y가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자, 얘는 이 다음에 있는 고차 방정식 할 때 한 번 더 나오긴 하겠지만 미리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잘 봐. x와 y가 둘 다 제곱으로 들어와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변수가 지금 몇 개인 거야? 변수가 몇 개인 거야? 어떻게 4개야? 문자가 2개인데. 변수가 2개인 거지. 그럼 어떻게? x끼리 y끼리 보자는 거야. 자, x만 보고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봐.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2에 x 마이너스 6으로 묶일 거니까 3으로 이렇게 되겠니? 맞아? 그러면 상수가 얼마가 생겨? 18. 근데 원래 없던 놈이니까 빼주면 앞에 있는 2개의 항이랑 얘랑 같아 달라? 같다 다르다? 같아. 자, 뒤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도 얘만 뚝 떼와서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y 플러스 2에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근데 내 맘대로 얘를 붙였으니까 뒤에 얼마 빼줘? 4 하나 빼줘. 그리고 원래 얼마 있었어? 플러스 18 있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얼마? 빼기 4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이해됩니까? 돼 안 돼?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앞에 공수원 할 때 이런 비슷한 거 했다. 공수2 할 때도 비슷한 거를 한번 해봤다. 뭐? x 빼기 3의 제곱 제곱이네. x 무슨 수? 실수. 실수의 제곱은 뭐 이상? 뭐 이상? 뭐 이상? 0 이상. y도 실수네. 실수의 제곱은 뭐 이상? 0 이상. 그러면 0 이상인 거 2개에다가 마사를 더해줬어. 그럼 얘는 뭐 이상이야? 4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있는데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네 셋을 더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 아니겠어? 그러면 0 이상 0 이상 빼기 4야. 그럼 얘는 뭐 이상이겠어? 마이너스 4겠지. 맞아? 그렇게 해서 최소값이 마사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언제? x, y 두 개의 변수가 y는 x꼴이 아니라 이렇게 각자 제곱으로 합쳐져 있을 때. 그리고 x, y가 무슨 조건? 실수라는 조건이 딸려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최소값을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 이런 유형이 있구나라고 해서 필기를 해놓으시면 돼. 알겠니? 아시겠어? 자, 12번. 자, 12번을 보시면 뭐가 주어졌니? 조건이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써? 나머지 정리할 때. 어떻게 했어?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써? 대입이지 대입. y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대.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4야. 그러한 상태에서 뭐 구하래? 뭐 구하래? x제곱 더하기 2y에 뭘 구하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이제 어떻게? 문자 하나로 줄여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을 뭐 한다? 조건을 뭐 한다? 대입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줬잖아. 그럼 당연히 x제곱을 바꿔야겠어? y를 바꿔야겠어? 그러면 x제곱이 뭔데? 그래, 4 마이너스 y제곱이지. 맞아? 그걸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되니까 식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4가 되겠다. 그러면서 y에 대한 몇 차? 몇 차? y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범위는 제한된 범위야? 아니면 모든 실수야? 제한된 범위라고 저기 줘놨잖아. 얼마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뭐 구하래? 최대 구하래? 최소 구하래? 둘 다 구해서 곱하란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또 이참수의 최대 최소 나왔다.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뭐다? 아니지. 꼭지점부터 해서 걔가 제한된 범위에 있냐부터 보자고요. 알겠니? 자, 어떻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얼마부터? 얼마부터? 플러스 5가 붙어야겠지. 맞아? 꼭지점 몇 콤마 몇? 1,5. 제한된 범위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고정값은 최대값 최소값.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은 얼마로 고정? 5로 고정. 최소값은 어떻게? 둘 다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1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보라고. 마이너스 2랑 2 중에 1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누구야? 그러니까 누가 최소겠어? F-2가 최소인 거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뭐 곱하든 더하든 알아서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어떻게 하니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니? 어떻게? 아까랑 비슷해. XY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아까 어떻게 했었어? 그러니까 그거 썼었지. 어떻게 했어? XY가 실수라는 것도 좋고 X제곱, Y제곱이 섞여 있어. 그러면 우리 뭐 만들었니? 완전 제곱식 만들었지. 그러면 얘가 딱 있다. 그럼 얘네들 합쳐주면 완전 제곱식 나와 안 나와? 오케이. 그럼 얼마야? 얘 제곱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가 뭐가 있어? 2y 빼기 6이 된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지. 왜? 아까는 뭐였어? 완전 제곱식 두 개였기 때문에 0 이상, 0 이상에서 최소가 그냥 나왔어. 근데 얘는 문제가 뭐야? 하나는 만들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조합을 잘못 짰나? 라고 하기에는 XY항 때문에 XY항이 완전 제곱식에 들어가려면 얘네들이 같이 있어줘야 돼. 그러면 얘는 뭐야?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X제곱, Y제곱이 섞여 있음에도 합해서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걸로는 풀려 안 풀려? 안 풀린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아니 어쩔 땐 XY 실수인데 그렇게 풀고 어쩔 땐 그렇게 못 풀고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아까 다시 그거 몇 번이었어? 몇 번이었니? 11번이었지. 자, 잘 봐. 11번하고 13번하고 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 같아? 11번에서 주어진 식은 무슨 식이야? 무슨 식이야? 아니, 당연히 2차겠지. 무슨 식이야? 는 0이 있어 없어? 무슨 식이야? 다항식을 줬잖아 11은. 지금 13 봐봐. 13에는 뭐가 달려있어? 얘는 뭐야 그러면? 그거 무슨 식이야? 방정식이잖아. 자, XY가 실수고 X제곱 Y제곱 있고 섞여 있는데 다항식을 줬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 제곱식 만드시라고. 근데 얘는 뭐야? 다항식이 아니라 뭘 줬어? 비슷해 보이는데 방정식을 줬다. 이럴 때는 다르게 푼다는 건 거야. 이해되겠니? 자, 이럴 때는 XY가 실수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자, 방정식이고 2차가 있어. 그거 우리가 맨날 하는 거 뭐야? 2차인데 방정식이야. 뭐야? 2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실수래. 그럼 뭐 해? 판별식 쓰면 되잖아. 이해되겠니? 자, 갑니다. 실수라는 조건을 준 상태에서 X제곱, Y제곱이 섞여 있는데 방정식의 꼴로 줬다. 그러면 자, 내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해볼게. 불러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4y의 x. 그치? 그 다음에 4y제곱 플러스 2y 빼기 6은 0. 이게 x에 대한 뭐야? 내림차순이야. 그치? 맞아? 얘는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야? x에 대한 방정식이야. 근데 x가 지금 무슨 수래? 실수래. 그러면 얘 무슨 근 가져? 실근 가져야 돼. 아, 그러면 얘가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한 걸 쓸 수가 있어. 판별식 써봅시다. 4y제곱 마이너스 4y제곱 빼기 2y 더하기 6.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얼마야? 마이너스 2y 플러스 왜 마이너스 2y지? 2y 빼기 6 아니야? 맞아? 근데 x가 실근 가져야 되니까 얘가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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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근이면 크거나 같다. 그러면 y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러면 y의 최소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문제 탁 보면 문제에서 y의 최소값 물었어? y의 최소값 물었어? x의 최소값 물었어? x의 최소값 물었잖아. 나 지금 뭐에 대한 내림차순 했어? y 뭔 소리야? 뭐에 대한 내림차순 했어? x에 대한 내림차순 했지. 그리고 판별식 썼지. 그러면 누가 사라져? x가 사라져서 y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y에 대한 최소값이 나왔지. 나는 근데 x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다시 해봅시다. 불러봐라. 4y제곱 플러스 4x의 y에 대한 1차식. 뭐야? 2y도 있구나. 뭘로 묶어? 2로 묶어주면 2x 플러스 1의 y 이렇게 되겠니? 그리고 y 하나도 없는 거 뭐 있어? x제곱에 또 얼마? 얼마? 마이너스 6은 얼마? 0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아니야? 얘는 이제 y에 대한 2차니까 또 뭐해? 판별식 써봅시다. 불러라. 2x 플러스 1 저놈의 제곱 맞지? 마이너스 4의 x제곱 빼기 6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4x제곱 날라가지. 그럼 몇 x? 4x. 그리고 상수가 1에다가 플러스 24니까 플러스 2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이번에는 x의 최소값이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x의 최소값, y의 최소값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차이는 뭐냐? 대표 11이랑 같이 보셔야 돼. xy가 실수라는 조건을 줬고 x제곱, y제곱 이렇게 xy가 한쪽에서 다 섞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래 하던 뭐 표준형으로 만드는 최대체수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대표 11처럼 다항식으로 주어지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고 대표 13처럼 방정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림차순하고 뭐 판별식이 0 이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어디? 판별식이 0 이상이잖아. 아, 여기 플러스야? 그러네. 뭐 어쨌든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뭐 계산 실수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어쨌든 중요한 건 11과 13의 기준을 우리가 했을 때 뭘 본다고요? 뭘 봐? 제일 먼저 확인할 건 xy가 무슨 수다? 무슨 수다? xy가 무슨 수다?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못 풀어 이거는. 알겠지? 왜? xy가 실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 나오는 거고 앞에서 그 대표 11도 뭐 했었어? 실수기 때문에 제곱이 0 이상이 된 거였잖아. 자,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어. 거기에다가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없게 x제곱, y제곱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 이런 상태에서 최대체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다항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분을 지어서 다항식이면 완전제곱식으로 방정식이면 판별식으로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이 정도는 머릿속에 구조화를 해놔야 비슷한 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너네가 방향을 잡는 건 거야. 알겠니? 그냥 드립다 이거 이렇게 푸네 하고서 답 찍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알겠니? 되게 간단하게 문제에서 아까 내가 계속 예시 들어준 거 있지? y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했을 때 제한된 범위가 1부터 5까지다. 최소값 얼마야? 제한된 범위가 1부터 5까지래. 최소값 얼마야? 아래로 볼록이잖아. 꼭지점 안에 들어가지. 최소값 얼마야? 4야. 최대값은 x에 1 넣었을 때야, 5 넣었을 때야.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지.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나오겠냐고. 학교 시험에서. 안다는 가정하에 변형된 걸 내거나 새로운 유형을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알겠니? 최대 최소는 이거지. 난 이것만 할래. 그래봤자 학교 들어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알겠어? 자, 14번 갑시다. 자, 14, 15. 2차 함수는 14, 15처럼 활용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얘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 14. 그리고 어떻게 돼 있니? 어떻게 돼 있어?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고 이렇게 탁 돼 있다. 맞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내접하는 뭐가 있어? 사각형이 있어. 맞니? 맞아 아니야? 주어진 식이 뭐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맞니? 그리고 뭐하래? 뭐하래? 내접되어 있는 직사각형에 뭘 구하래? 둘레의 무슨 값?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의 무슨 값? 최대값. 자, 보세요. 2차 함수에서 도형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당황하지 말고 뭐해? 그냥 좌표 찍으세요. 알겠지? 가끔 가다가 일일이 좌표를 찍는 게 되게 문제를 못 푸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조건 좌표 찍어야 됩니다. 알겠어? 직접 찍고 표현하는 거야. 자, 저 좌표 임의로 찍었잖아. 그럼 뭐라고 나? A로 나와야지. A, 얼마야? A, 얼마야? 요 위에 있는 거잖아. A, 얼마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그냥 식을 구성하시면 된다고요. 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얼마? 가로 얼마? 얘가 A, 면 이거 이만큼 길이가 얼마야? 아니, 얘가 A, 면 이 길이가 얼마야? A잖아. 그러면 얼마야 가로가? 2A지. 세로는 얼마야? (4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세로지. 맞아? 둘레 구하라며. 뭐해? 곱하기 2 하면 이게 둘레잖아. 그러면 얘는 A에 대해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 뭐 물었어? 그러겠지. 이해되겠어?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주어진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사각형을 어떻게 만든대? 뭐라고요? 아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참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A 좌표를 이렇게 그냥 잡긴 했지만 어떻게? A의 범위가 설정이 돼야 안 돼. A 그냥 모든 실수야? A가 한 100 들어가도 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x절편이 얼만데? 여기 2고 여기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요 A의 범위가 A가 누군 넘어가면 안 돼? 2는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까지 또 가면 안 돼? 저기 막 여기 막 마이너스 100까지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범위가 제한이 돼 안 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너네가 지금 그냥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이제 그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되잖아. 서술형이 안 나오는 학교는 웬만하면 없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도 하셔야 돼. 알겠지? 설령 너네가 이 문제를 답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서술형에 나왔다 쳐. 범위 같은 거 안 쓰면 당연히 감점인 거라고요. 알겠니? 자, 마지막. 대표 15. 뭐라고 되어 있어? 자, 대표 15 같은 게 이제 전형적으로 헷갈리게 만들려고 막 주저리 써놨잖아. 근데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어쩌고 t초 후에 어쩌고 하는데 결국 세 번째 줄에 뭘 줬어? 식을 줬지. 그러면 위에 식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야. 그래 놓고서 뭘 구하래? 물체가 가장 높은 곳을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 높이면 어딜 말하는 거야? 무슨 점? 꼭지점으로 도달할 때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자 이거는 구하시면 되고요. 자 바로 15-2 좀 가봐라. 거기다 별표를 치세요. 중학수학 2-2 중간 삼각형 사각형 기말 닮음 오케이? 3-1 2차 방정식 2차 함수 공수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 나오는 그림이다. 뭐? 삼각형에 누가? 사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옵니다. 알겠지? 가연아 어떻게 푼다고? 무조건 닮음입니다. 이거 알겠니? 삼각형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서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닮음을 푼다 생각해. 알겠어? 어떻게 쓰냐? 뭐 사실 전체 삼각형이랑 뭐 위, 아래 다 닮음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사각형 위에 있는 놈이랑 전체를 닮음 쓰면 식이 구성이 될 거야. 알겠지? 알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암기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를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 세로의 길이가 얼마래? 30인데? 30이잖아. 가로는 얼마야? 40이야. 내가 지금 필요한 값이 뭐야? 그러니까 넓이 최대값을 구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알아야 돼?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아. 누구? 얘 정사각형이란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뭐 얘 A가 둘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나? 정사각형 아니니까 뭔지 모르지? 그럼 뭐 B 이렇게 나?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닮음을 쓰는 거야. 잘 봐봐. 전체 삼각형이랑 파란색 삼각형이랑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그러면 닮음을 쓴다는 것도 예전에 중학교 때처럼 뭐 가로 대 가로는 세로 대 세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도형의 비율을 보는 거야. 전체 삼각형이 가로 세로가 몇 대 몇이야? 4대3이지. 그럼 얘도 몇 대 몇이야? 4대3이지. 그러니까 얘를 뭐 A, B를 쓰는 게 아니라 4A, 3A 이렇게 두는 거라고. 그럼 얘가 뭐야? 30 빼기 3A가 되면서 그냥 이차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닮음을 쓰라는 거야. 알겠지? 가로 대 가로는 세로 대 세로 뭐 맞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도형의 가로 세로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라고요. 알겠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은 가로가 얼마? 4A. 세로가 얼마? 30 빼기 3A. 그러면 그냥 끝내지 말고 정확하게 하자고요. 사각형이 삼각형 안에 뭐가 돼야 돼? 내접해 있잖아. 그러면 저 4A의 범위가 설정이 되지 뭐. 뭐 가로의 길이가 음수는 안 될 거 아니야. 4A라고 하는 게 누구보다는 0보단 커야지. 맞아? 그리고 얘가 아무리 사각형이 커져봤자 누구보단 작아야 돼. 40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등호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어? 알겠니?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 해? 코알라는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 대표 4도 그러니까 대표 15 뭐 공을 쏘아 올린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나와서 그건 나중에 같이 풀면 되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닮음을 쓴다는 거. 쓰는 방식도 어떻게 한다고? 가로 세로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자를 하나만 쓰자고요. 두 개 쓰면 안 돼, 이차함수에서. 알겠지?